네, 투데이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다른 때와 달리 투데이 리포트를 작성하신 그 분을 직접 우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은요, 교보증권 최성환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랜만에 그렇죠. 뵙습니다.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 초쯤에 뵙고 거의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아마 저희가 네. 스몰캡 해가지고 맞아요. 그 당시에 종목들 네. 저희가 매주 추천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요. 맞아요. 네, 네. 그때 뵈고 나서 오랜만에 뵙는 것 진짜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올해도 지금 새해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그쵸. 정말 바쁘게 정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최 연구위원님의 리포트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포트의 제목 자체가 너무 예뻐요. 네, 제목이 예뻐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와, 누가 지었어요? 네, 이제 이 제목을 보고 네.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럼 안 예뻐지면 죄인가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예뻐지는 거는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저 화면에 저도 나오지만 저도 예뻐지고 싶고요. 누구나 다 동안이고 싶고 사실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사실 네. 누구나 원치 않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가 제목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야, 예. 최성환 연구위원님 말도 예뻐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외모만 예뻐지면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아무래도 예뻐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성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 활동을 하는 사회 참여 인구율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올해부터 여초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만 해도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사실 쌍꺼풀 수술만 해도 사실 네. 그런 걸 이제 숨겼죠. 왜냐하면 그쵸. 그건 이제 네,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쌍꺼풀 수술하는 거는 뭐 전혀 이제 아주 됐고요. 그리고 네. 왜 더 나아가서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그리고 뭐 성형 수술은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보편화라는 표현을 좀 하긴 그렇지만 네.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학력이 고학력이 되고 있죠. 여성의 네. 뭐 대학교 또 대학원 이런 사회적 진출 또 학력 고학력이 되고 있고 나에 대한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과도 좀 맞춰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내 일이 먼저고 또 그리고 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외적인 자신감 이런 표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초 현상과 맞물려 가면서 네. 이러한 쪽에 어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가 비단 이 여초 현상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남성분들도 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네. 보면은 이렇게 피부가 되게 좋으신데 네. 보통 이제 저도 뭐 가끔은 그래도 이제 피부과에 가서 이제 피부 이제 네. 샵에 가서 이렇게 받긴 하는데 네.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꺼려지죠. 남성이 이렇게 피부과 가서 얼굴 이렇게 마스크팩하고 그쵸. 있고 이렇게 네. 뭐 레이저 치료 받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특히 신랑 같은 경우도 신부와 같이 손을 잡고 와서 네. 같이 이제 피부샵에 오고요. 네. 여기는 보여지는 것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중요한 시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 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지만 미용 산업이 지금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화장품을 우리가 손쉽게 사서 얼굴에 바르는 결국에는 이제 뭐 미백도 하고 네. 주름도 개선하고 이러한 그런 기능성 화장품에서 결국에는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바뀐다기보다는 그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네.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양쪽 다 미용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모든 화장품과 의료기기 다 시장을 포함해서 성장을 패러다임 자체도 변화하고 있고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류를 따라하는 중국인들 그리고 또 뭐 신흥국에서 네. 한국의 그 연예인들이 쓰는 화장품 네. 어디서 그런 외모를 닮아가는 거 이런 게 지금 트렌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한 뉴스가 있었어요. 최성환 연구위원의 피부관리 선언. 아, 네. 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미용 관련 시장 규모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보긴 했지만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좀 수치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 화장품 시장도 있고요. 네. 의료기기 시장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상당히 좀 광범위할 수 있고요. 일단은 보톡스하고 필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그 의료보험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돈을 내고 직접 전혀 그러니까 쓰는 거죠. 네. 원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 시장만 해도 국내 시장만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해만 해도 2천억이 넘어가고요. 그 성형 시장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 성형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아까 쌍꺼풀부터 상당히 네. 많은 그런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가 5조 원 정도. 전 세계 시장이 21조 중에 우리가 5조면 거의 4분의 1을 우리나라에서 시술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중국인들이 상당히 국내에 들어와서 성형, 미용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면 네. 글로벌 미용 시장은 13년 기준으로 한 5조 9천억 정도 시장인데요. 네. 18년까지 연평균 11.5%가 성장을 해서 한 10조 원, 10조 2천억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 가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 고령화도 돼 네. 맞춰져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남성도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수요자가, 그러니까 큐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명이 연장되면서 특히 남성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머리가 빠져서 약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 시장도 네. 무시 못하는 시장입니다. 오늘 충격 발언 많이 하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이런 외모의 이런 컴플렉스 이런 부분들니까 어떻게 네.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요. 네. 사실 저도 뭐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용과 외모에 관심이 참 많고 실제로 뭐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고요. 시술까지도 고려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뿐만이 아니에요. 뭐 제 주변에 있는 남성분들도 꽤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글로벌 시장이 21조 원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5조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유독 큰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게 좀 좋은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네.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시술 후 뭐 사진 올라와도 이제 별로 그런 게 옛날에는 막 맞아요. 이슈화가 네. 됐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네. 또 하나는 텔레비전의 영향도 있지만 이제 동안 열풍이 자꾸 이제 부는 거죠. 네. 동안 나와서 나에 대한 비결을 자꾸 얘기하고 네. 나이 대비해서 어려 보인다는 거에 대한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바로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그런 어떤 기술력,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료진의 어떤 그런 상위권 네.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뻐지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또 성형 시장 그리고 미용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 이야기를 또 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술과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도움도 꽤 컸겠죠. 네, 아마 중국인 연간 지금 입국자 수 중에 네. 그러니까 중국인을 포함해 전체적인 연간 입국자 수가 국내 몇 명인 해외인이 현재 보면 한 1,420만 명 정도가 네. 국내에 외국인이 입국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정도가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상당히 많은 아마 제가 설악산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이렇게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렇게 네. 많이 다니는 걸 보고 네. 중국의 명산도 많고 예. 상당히 한데 한국에 이렇게 정말 많이 오는 그런 중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당연히 네. 국내 의료 관광은 단연코 성형입니다. 네. 아마 중국의 유명 여배우 중에 좀 장위치라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송혜교 우리 배우요. 배우처럼 네. 함께 성형을 하면서 그 미모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급상승하면서 네.
상당히 그 인지도와 그 인기를 중국 내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죠. 어디서 나 성형했고 인증샷.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압구정에 어디서 인증샷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야. 중국 사람들한테는 빠르게 뭐 음. 인터넷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 어디서 하고 싶구나 어디서 받으면 이뻐진다나 이런 자꾸 이제 생각을 주게 만들고 있어서 네. 중국 사람들에 대한 감각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지게다 보면 국내에 와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면 네. 중국 본토에서도 아마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에서 의료진이 가거나 그쪽에 이제 개원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또 그쪽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겠죠. 결국엔 이게 바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K-팝이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음원 얘기할 때 네. 이제 K-뷰티 그러니까 한류도 이제 의료도 K-뷰티 아름다움도 이제 중국으로 가는 시대가 패러다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을 한 가지 하자면은 이 중국에는 국영 채널이 있잖아요, CCTV. 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채널이 SMG인가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채널에서 황금 시간대 8시부터 10시까지 한류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한국 연예인들의 미용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집중적인 시간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들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미용과 성형 산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기업들이 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뭐 화장품 회사들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여전히 지금 마스크팩 그 기업들도 네.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미용 의료기기로 본다면 하이로닉, 루트로닉, 서린바이오가 있고요. 보톡스하고 필러 쪽으로 본다면 메디톡스, 휴메딕스, 또 대웅제약도 있고요. 네. 또 여성 보형물 쪽으로 본다면 한스 바이오메드 등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열거를 하지 못했지만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러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오늘 제가 앞서 잠깐 뭐 이런 미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산업이 열리고 있다라면 거기서 수혜를 보겠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산업 자체가 줄어들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 거기서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으신다면 상당히 좀 올해 포인트로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기업이 약 6개 정도 되는데 분야를 좀 나눠보자면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은 하이로닉과 뭐 루트로닉, 뭐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 기업들이고 보톡스와 필러와 관련된 기업들은 메디톡스와 휴메딕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보형물과 관련된 기업은 한스 바이오메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주셨는데 이런 업종들 가운데서 최 연구위원님이 좀 가장 좋다고 좀 전망이 좋다고 보시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뭐 제가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업이 이렇게 변화되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 한우물을 파야 된다. 네, 그래야 성공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한우물 파다 보면 시대가 변해서 수요자가 시장의 마켓이 변하고 있는데 계속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대학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뭐 갑자기 제가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밝혀질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졸업장이나 네. 입학장 가면 이렇게 막 건전지랑 필름 막 들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카메라에다 필름 갈아 껴서 맞아요. 사진도 찍고 지금은 누가 그렇게 이런 사람도 있나요? 지금은 다 디카로 찍고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찍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필름만 계속 고수했다면 망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 전문 분야에서 사업을 바꿀 수 있고 다변화할 수 있다면 정말 변화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업들이 되게 필요한 시장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예로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차나 아니면 BMW, 벤츠의 경쟁자가 누구냐? 네. 그건 토요타가 아니고 뭐 구글이다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그러네요. 마켓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루트로닉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피부 미용, 레이저 의료기기 회사지만 네. 국내 1위 회사지만 지금
신경외과와 또 그리고 안과용 치료기기로 확장을 하면서 기업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네. 앞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린바이오도 저는 좋게 보는데요. 원래는 바이오 의약품 회사, 인프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사상 처음으로 허가를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 제네릭은 그동안에 많았지만 네. 합성 케미칼 의약품, 근데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그러니까 시밀러가 네. 나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시밀러의 강자는 이제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이런 네.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커진다고 본다면 거기서 커지는 시장 안에서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본다면 서린바이오거든요.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 속에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뭐 본업도 잘 되지만 네. 거기에 미용 의료기기를 이제 M&A 하면서 붙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붙이면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부각될 것 같다. 거기에 또 유전치 분석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올해 좀 주목받을 것 같고요. 또 하이로닉이라고 있습니다. 네. 하이로닉 역시 뭐 국내 시장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워낙 잘하고 있지만 네. 이제 해외 시장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성형, 피부 미용, 의료기 이런 거에서 이제 중국으로 한류가 의료기기들이 나가는 네. 그런 이제 시장에서 수혜주들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이로닉과 그리고 루트로닉, 서린바이오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봐도 될까요? 조금만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종목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온 듯한 모양새도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네. 아마도 작년에 아마 그 2014년을 돌아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 올해도 지금 상당히 강하죠. 맞아요. 모바일 게임 왜냐하면 뭐 컴투스나 이런 기업들 실적으로 시장에 기대했던 만큼 이상의 실적을 분기마다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당장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었거든요. 네. 중국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보고 있는 커다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도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단지 투자자분들이 잠깐 주의를 하실 점은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고 이게 뭐 비교를 해보자면. 한다면 네. 그 지역에 이렇게 뭐 부동산 업자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믿고 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가서 그 현장을 보셔야 직접 되고 보죠. 그게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지 아니면 뭐 네. 우리가 흔히 말 부동산에서 말하는 맹지를 사시면 이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발로 뛰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 가서 기업을 만나보실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네. 그래서 그런 꼼꼼한 투자를 하신다면 좀 실수는 많이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런 게 좀 어려우시다면 네. 그래도 어떤 사업 보고서라든지 우리가 흔히 그런 기업들이 매 분기마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걸 판단해 보시면서 어떤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이 회사 이 지금 위치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서 네. 그리고 아니면 성숙인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사이클 안에서의 어떤 위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만 이렇게 차트로만 보신다면 접근하시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네, 맞아요. 급하게 올라온 경우도 많고 네.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하시고 네.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게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폭탄 발언까지 많이 해주시고. 자, 아까 웃겨서 방송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어찌됐건 재미와 좋은 정보까지 오늘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